알바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정상 알바 대담. 각계의 알바 대표들이 모여 알바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좀 희귀하지만 추천할 만한 알바가 있다면? 주차장 지하에서 새벽에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세차를 하는 알바를 했어요. 그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일을 해요. 당연히 새벽이니까 시급은 센 건 당연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알바를 하면 되겠다, 내가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도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이런 알바를 새벽에 할 수 있겠다, 나의 의지만 있으면.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봤어요. 뭐 아파트 부녀회장 통해서 막 사업권을 따야 되고, 그러면은 주차장을 내가 맡는 거고, 그런 거 보면서 아, 나중에 이런 거 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돼서 그 알바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화상과의 알바 상담편. 화상과요? 집에서. 아,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계속 컴퓨터로 보고, 교재도 필요 없어요. 교재도 거기 학원에서 다 올려줘요. 그러면 파일 블록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써주는 거를. 시급도 11,000원, 12,000원 정도 하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가지고. 저는 컨테이너 상하차 했습니다. 택배에 꽂히라는 상하차. 저는 수출하는 거,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여름에 컨테이너 안이 죽어납니다. 위에서 물을 뿌려줘요. 컨테이너가 조금씩 차가져요. 근데 그 안에가 찜통이잖아요. 10,000박스다 그러면 컨테이너 2개 반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딱 짜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 현금 수송 경우 알바를 했었거든요. 현금을 수송하는 거니까 차 안에서 오래 있고, 그리고 현금도 좀 많이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제 아는 동생도 그거 하는데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무섭다고. 소매치기가 와서 돈 가져가면 자기가 물어낸다고. 봉하고 그리고 가스총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 신변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은 오래 하면 7,000원에서 8,000원? 그 많은 돈을 싣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7,000원에서 8,000원. 몇 억씩 싣고 다닙니다. 몇 억씩 싣고 다니는데. 중학교 때는 좀 특이한 알바. 선거 포스터를 담는 봉투에다가 공장 같은 데. 집으로 네, 그거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막 하거든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씩 더 뽑아갖고 담고 이렇게 그거. 이제 예식장 앞에서 식권 받는 알바를 했었어요. 네, 하루 일당도 굉장히 많이 쳐주고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식권만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알바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뷔페를 같이 먹어요. 주말마다 되게 알바를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냥 놀러 가는 느낌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알바 구하려면 이 정도는 유의해야 된다, 아니면 알바를 구할 꿀팁 이런 것들 있으면 좀 공유를 해볼까요? 꿀알바는 알바나 알바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무적인 일이나 이런데 올라오는 그 퀄리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알바의 퀄리티 자체가. 메이커 있는 알바면 초봉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무슨 아이스크림 후기 이렇게 무슨 아르바이트 후기 이러면 다 써있어요. 뭐 팔이 진짜 아파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게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 알바생들이 쓴 게. 그래서 좀 그런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알바를 하러 갔는데 병역 특례가 된다고 해서 갔어요. 알바가 병역 특례가 된다고 하니까 알바 2년만 하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다단계인 거예요. 상시적인 선을 벗어나는 어떤 대가가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바 제목이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거의 왜요? 그 톡 이거 빠 거의 빠 이제 가족같이 뭐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거는 빠더라고요. 그런 그냥 클릭조차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본 사례인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제 카페 알바를 구하려고
그걸 보고서 갔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근데 친구한테 말하다가 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카페가 진짜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가 아예 없는 지역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진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가게를 찾아봐라. 네, 가게를 한번 찾아보셔서 네, 좋은 알바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알바는 솔직히 그냥 돈을 잘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스펙이랑 연관되는 알바가 좋은 것 같은 게 요즘 대부분의 알바가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점도 정규직 채용을 해줄 때 뭐 서류가 면제가 된다거나 요즘 되게 조건을 거는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남용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건을 되게 좀 엄격하게 해야죠. 뭐 2년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생들 같으면 쓸 수 있는 자격을 준다거나 자기가 이 직군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일을 해보고 그거를 이게 진짜 현장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래서 그런 알바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키기로 한 것만 좀 지켜주는 알바가 좋은 것 같아요.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준다든지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딱 정확하게 준다든지. 계약을 하기 전에 나의 선택의 문제가 먼저 있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면 그 선택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알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호텔 알바를 할 때는 직원 휴게실을 가서 쉬는 시간에 쉬다가 오면 돼요. 그때 뭐 바쁘다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하지도 않고 전혀 터치 같은 게 있을 수도 없었고 참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주는 게 좀 좋은 알바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간에 좀 빠른 급전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알바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에 이제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해요. 뭐 샴푸, 린스 세트 뭐 이런 거를 팔기도 하는데 보통 하루 일당이 되게 세거든요.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이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단기 알바 알선도 있는 거 아세요? 거기다가 등록해 놓으면은 계속 콜이 와요. 저도 등록해놨더니 며칠짜리 알바 콜이 들어오잖아요. 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 알바 자랑 한 번씩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난 이 정도까지 좋은 알바 해봤다. 영화 같은 경우는 사원증 있으면 매점에서는 50% 할인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10편을. 근데 그게 그 지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점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런 복지 혜택도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연예인 차를 많이 타봤어요. 박경림 씨부터 이민정 씨 차도 타봤고 소녀시대 차도 타봤고 발레 파킹을 하니까 그럼 타면 뒤돌아서 소녀시대는 이런 차에 타서 다니는구나. 뭔가 약간 변태 같은 느낌. 아이 궁금하잖아요. 나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았는데 궁금하다고. 봤죠? 제가 딱 문 열면은 그분이 딱 있고 저는 티켓팅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발레 티켓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매니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좋다며. 제일 안 좋다며. 이게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직원 할인으로 해서 35% 할인해서 제품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복지 혜택 좋다 했잖아요, 매점에서. 근데 좀 바꿔 생각하니까 상술이더라고요. 제가 굳이 팝콘을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굳이 안 사도 되는데 그 35%가 됨으로써 그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 도 그거 노리지 않았을까.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업자가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에게 알바생들한테 요것만 해주면 조금 그 소규모 사업자도 알바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브랜드 알바의 가장 문제점은 인간적인 면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점수를 매기고
사실 뭐 팝콘 하나도 못 먹게 하고 그러거든요. 팝콘 CCTV 돌려서 다 확인하고 팝콘 하나도 못 먹고 음료 한 입도 못 먹는 게 메이저 그 브랜드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자영업자들은 더 인간적인 면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보여주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무리 복지 혜택이 좋지 않더라고 해도 정말 사장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면으로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을 일단 좀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밥을 잘 든든히 먹어야 알바도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아드님들이나 뭐 따님들도 어디에서 알바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처우를 받는다면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 앞에 있는 소규모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식사도 같이 엄청 챙겨주시고 빵이 남으면 좀 챙겨주시고 임금 체불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이제 사장님들도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좀 알바생들을 진짜 딸 아들처럼 대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좋으면 그 알바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같이 4명이서 같이 했어요, 일을. 근데 굳이 4명이 필요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뽑으셨고 했는지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애들이 뽑는데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냐, 편하게 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받았고 이렇게 좋은 알바가 이런 좋은 사장님도 있구나 그러면서 많이 좋았죠. 많이 느끼고. 알바 선배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 알바를 하시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생계유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등 다양하겠죠? 여러분의 그 뜻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정상 알바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